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부터 깊은 악연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일본 측에서 납득할 만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일본이 그런 아나무인의 태도로 있다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의 일본 회사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생존을 위해서 한국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의 핵심 산업은 자동차, IT 기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족하여 현대자동차의 생산이 정지되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가 부족하게 된다면 차질이 일어나고 손해가 날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베 전 총리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자충수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차질을 우려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에 일본과 거래하고 있어서 그저 만들지 않았던 거라고 말하는 듯이 하나둘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탈일본한다면 큰 고객을 잃을 일본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무역 제재를 피해 한국에 공장 짓거나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동분야 전 세계 1위의 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충청남도 당진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당 관련 인사들까지 나와서 다이킨 공업의 투자 유치와 송산 일반 산업단지의 입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다이킨은 과거 협약을 통해 국내 CNG 하이테크사와 합작법인을 세워 내년 10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적합한 고순도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고 이렇게 생산된 가스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킨 공업은 과거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납품하던 전범기업이고 침략전쟁 시기 전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사과 등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다이킨 공업을 송산 일반 산업단지에 유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공장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광희 지회장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해 경제전쟁을 선포한 일본과 경제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범기업인 다이킨 공업이 당진 땅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범 기업들에게 과거의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한일 양국의 마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 압류입니다.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착취했던 우리 국민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배상을 강제했는데요. 미쓰비시 측은 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압류의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압류한 채권 등을 현금화하게 된다면 양국의 관계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반협박 같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이 있는 기업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전범 기업들은 처세를 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는데요. 다이킨 공업의 입장에서는 더럽고 치사해서 한국에 안 간다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직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모두가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아닌 상태지만 현재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은 우리나라에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급했는데 무역 제재 후 우리나라가 예상을 제치고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자 두 회사는 영업이익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아베 때문에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세계에서 독점적인 위치의 기업들이 한국과 단절되어 추락하는 것을 본 다른 세계 1위의 일본 기업들이 똑같은 꼴이 되고 싶지 않아 한국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다이킨 말고도 세계 최대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도쿄오카 공업도 수출 규제 이후 인천 송도에 수십억 엔을 투자하여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2배로 늘렸으며 쇼와덴코 머터리얼즈도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 연마제와 배선기판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불화아르곤 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해외 생산기지 설립을
한국에서 해달라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수출 규제를 피하고 한국의 국산화를 막기 위해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래에 나오는 반도체 관련 소식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반도체 관련 장비는 중국이 싹쓸이 해갖고 파운더리 부분도 대만이 가져가는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아직은 한국이 건재함을 보여주어 안도했는데요. 이번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업체의 매출 발표에서 삼성이 인텔을 넘어서 1위를 탈환한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별 매출 순위를 보시면 한국의 삼성이 매출 22조 7,400억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인텔 22조 5,700억, 3위는 TSMC, 4위는 퀄컴, 5위는 엔비디아가 차지했는데요. 게다가 2분기 1위를 차지함은 물론이고 3분기까지는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3분기에도 한국의 삼성이 반도체 회사들 중 매출 1위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서 낙오된 일본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인 한국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도망치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일본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뭐라고 하든 일본은 상관없었는데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일본을 따라잡으니까 한국의 입김이 엄청나게 강해진 게 느껴지는 상황이네. 세계적인 위치에서도 한국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지. 이제는 한국의 영향력 때문이라도 과거를 청산해야 해. 한국 시장이 아니어도 중국이나 미국, 대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 가려고 안 달라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면 핵심 기술을 모두 훔쳐갈 걸. 그리고 그 후에 강제적으로 한국에서 쫓아낼 거다. 중국은 쿼드 때문에 일본을 제재할 일만 남았어. 일본 수출 규제를 미국에서 빨리 끝내도록 압박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시장을 주무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일본은 그냥 소재나 공급하는 하청 같은 입장이 돼버리게 된다. 미국이 빨리 하라는데 무슨 거래 카드가 있겠어. 맞아, 지금 미국은 쿼드나 오커스로 무력을 이용해 중국을 완전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통하여 압박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 거기에 일본이 태클을 걸면 제재를 받겠지. 자민당이 집권하는 이상 우익의 표를 받아야 해서 절대로 한국과 원만한 관계 위에 과거를 사죄하면서 머리 숙이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무엇을 해도 이 부분에서 정서적인 저항은 받을 수밖에 없어. 일본은 전기 요금이 기존보다 40%나 비싸졌어.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발전 소스를 모두 줄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생산은 너무 비싸지. 반면 한국은 전기도 훨씬 저렴하고 인건비도 싸서 한국에서 많이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도 수출한다면 일본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다이킨은 지금도 전차라거나 폭탄을 만들잖아. 완벽한 일본의 전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한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면 노조가 날뛰어서 제대로 된 생산은 어차피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속편할 거야. 미쓰비시의 사유재산을 약탈해간 한국의 공산주의 정부 때문에 아베의 무역 제재 이후로 정말로 엄청난 심판을 한국에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이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막 나가는 한국이 당황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을 보니 인터넷 우익이구나. 아베가 수출 규제를 시켜서 그렇게 한국을 멀리하다가 보라수소 1위 기업의 매출이 완전 바닥이 되었는데 또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 멍청한 거야. 한국의 시장이 확실한 돈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못 만드는 일본이 한국을 버리는 건 손해야. 자민당의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거야. 무능력 스가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이 날뛰고 있지만 새로운 총리가 등장한다면 한국을 압박할 거다. 그때부터 진짜 무역전쟁의 시작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모자른 상황이야. 도요타도 포드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도 못 만들고 있지. 그러니 공급 부족이라는 건 만들면 만드는 대로 좋은 값을 주고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신속히 규제 없이 생산 가능한 방향으로 택하는 건 자본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야. 뭐든지 한국에게 잡아먹히는구나.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이면
뭐에 한국이 안 써주면 추락인데. 일본이 망하더라도 한국에는 주지 말아야지. 외국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우선시해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